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된 공론화 의제 선정을 위해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의 시나리오 워크숍을 개최해서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특정 주제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고 공유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는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적의 시나리오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들과 대입제도 분야 전문가들을 시나리오 워크숍에 초청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대학 입시를 앞둔 고교생들과 2022학년도에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될 중학생들에게 자신과 친구들의 미래를 위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발표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참여자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 전문가협의회, 좌담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했던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에 이처럼 다양한 의견을 가진 35명의 주체가 참여해서 교육비전과 대입제도 방향,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확대하고 거리를 좁히면서 최종 4개의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나리오 워크숍 설계 및 운영의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엄정하게 검증받기 위하여 한국행정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검증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공론화 의제는 이와 같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마련된 것입니다. 공론화 의제로 선정된 시나리오들은 한동섭 대변인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세대 토론회, 국민 대토론회, TV 토론회, 시민 참여단 선정 및 수기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도 다양한 입장에 대한 열린 시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와 국민적 공감을 얻는 공론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31일 국가교육회의에서 대학 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한 이후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위한 의제 마련 등 공론화 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선정 결과와 이후 추진할 미래세대 토론회 그리고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 조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는 지난 6월 16일과 17일 이틀간에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대입 전문가 등 각 7명씩 총 35명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나리오 워크숍 참여자는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좌담회 등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하였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주요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미래 교육 비전과 대입제도 방향 논의, 개인 및 집단별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 선정 논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참여자를 그룹별로 나누어
우리 교육의 미래 비전과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논의와 공유가 이루어졌으며 비전과 방향을 고려하여 개인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유사한 의견을 가진 참여자들로 그룹을 재구성하여 그룹별 시나리오를 마련하였고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전체 논의를 거쳐 4개의 시나리오를 선정하였습니다. 시나리오 워크숍 이후에는 시나리오를 제안한 집단 대표자와 공론화위원회 수기분과위원이 참여하는 공론화 의제 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나리오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거쳤으며 오늘 제7차 공론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론화 의제로 확정하였습니다. 4개 공론화 의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과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의 균형을 유지한다.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에서 각 대학은 실기 전형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45%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단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30% 이상의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수능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 교육부의 영향력 행사는 배제한다. 두 번째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되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학생이 치우쳐 학생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수능 평가 방법에서는 전 과목 절대 평가로 전환하고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활용 가능하되 현행 기준보다 강화하는 것은 불가하다. 세 번째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되 특정 유형의 전형 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한다. 수능 평가 방법은 상대 평가를 유지하고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자율로 하되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혹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설정하고 지원자의 전공 내지 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한다. 네 번째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에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고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의 균형을 확보하도록 한다. 수능 평가 방법은 상대 평가를 유지하고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자율로 설정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함에 있어 미래세대 토론회 등 사회적 수의와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 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 당사자인 학생을 참여 대상으로 하는 미래세대 토론회를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최할 계획입니다. 미래세대 토론회는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그 내용을 시민참여단의 수기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합니다. 호남 제주권, 충청권, 수도 강원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에서 총 290명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토론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수기 참고 자료로 시민참여단에 제공될 계획입니다. 학교 급, 학교 유형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선발된 중고등학생들과 공개 모집으로 통해 선정된 대학생 참가자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생활과 미래의 삶,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해 6월 20일부터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대국민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국민조사는 대입제도 개편이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사항임을 고려하여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시민참여단은 설문조사를 통해 성, 연령, 지역, 대입 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4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7월 말까지 온 오프라인 수기자료 학습 및 질의응답, 분임토의, 종합토론 등 체계적인 수기 과정을 거쳐 공론화 의지에 대한 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공론화 의지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의 국민 대토론회와 TV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대입 발언대 웹사이트도 운영하여 온라인상에서도 공론화 의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민참여단의 수기 과정을 거쳐 도출된 공론화 결과는 최종적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선정 및 후속 절차 추진에 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발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성 있는 것처럼 명시되어 있는데 대학들이 뽑을 때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 건지. 시나리오에 쓰여 있는 내용은 있는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나리오를 작성하신 분들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의도를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가지 안이 있는데. 네. 예. 그 네 가지 안이 있는데 시민참여단이 수기를 통해 네 가지 안을 어떻게 결정하는 건지, 한 가지 안만 네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건지, 뭐 중복 선택이 가능한 건지.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시나리오가 저희도 막 나왔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 저희가 이제 그 이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나리오가 하나가 나올지 두 개가 나올지 몇 개가 나올지 모르고 있었고 또 내용도 저희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가 막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바로 기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민 참여단 400명을 선정할 건데 네. 저희가 이제 대입 조정에 대한 태도를 고려해가지고 참가자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표는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가 선택될지 결정될지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그 400명은 어떻게 표는 어떻게 400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초에 2만 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만 명하고 400명 모두가? 그러니까 2만 명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시민참여단과 이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2만 명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 2만 명을 선정하는 샘플로 선정하는 것도 샘플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성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층화 표집을 아주 정교하게 해서 국민들이 고루 섞여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저희가 표본 그 신뢰도 수준하고 OCR도 말씀을 드렸죠. 그 수준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400명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 대입제도에 대한 뭐 상식적인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평범한 사람들이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수준에서 여쭤보고 그것도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400명을 추출할 예정입니다. 네. 예, 연합의 고유선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가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고루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 네. 예를 들면 2만 명 중에서 이제 저희 흔히 뭐 편하게 얘기하기로는 뭐
정시 수시 그 비율을 어떻게 지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정시파, 수시파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정시 모집 확대를 네. 주장하는 쪽은 이제 정시파라고 네. 얘기를 하고 네. 반대쪽은 이제 수시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그 2만 명 중에 만약에 뭐 수시파가 80%였고 정시파가 20%였다 하더라도 400명은 반반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골고루 한다는 말씀? 네, 고루 들어가서 80대 20의 그 현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럼 네. 절반 절반 예. 하신다는 말씀. 근데 어. 뒤에서는 지금 고개를 가로젓고 계시는데. 부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오히려 맞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2만 명 우리가 이제 2만 명을 뽑을 때는 지역, 성, 연령 보통 일반적인 그 충화 기준을 쓸 거고요. 2만 명에서 400명 뽑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랜덤성입니다. 무작위로 뽑는 방식과 유사한데 다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서 성하고 연령하고 지역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대입 전형 예컨대 수시나 정시에 대한 어떤 선호 태도를 물어서 2만 명의 어떤 모집단 2만 명의 분포와 거의 유사하도록 400명도 선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2만 명의 분포에서 그 아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학종파하고 수시파하고 이렇게 나뉘었을 때 학종파하고 수능파하고 나뉘었을 때 만약에 이제 2만 명 중에서 수능파의 의견이 더 우세하다 이러면은 그 2만 명의 분포와 유사하도록 400명의 시민참여단을 꾸렸을 때 그 의견이 그대로 이제 또 반영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조사분과에서 말씀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만 명에서 400명을 뽑는 거는 2만 명의 거의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모든 분포가 400명에서도 동일하도록 뽑겠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 2만 명에서 나온 설문조사 결과는 그 이유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이 그대로 뽑히고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요. 수기 과정에서 저희가 역시 공론 조사를 여러 해 할 계획인데 그때의 어떤 설문 문항이나 조사 내용은 대국민 조사의 내용하고는 상당히 상이하게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 네 가지 공론화 의제 중에 의제 1번하고 의제 4번 그 관련해 가지고 그 학생부 위주 전형하고 수능 위주 전형을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사실상 뭐 비슷해 보입니다. 그 수능 위주 전형을 뭐 넓히고 뭐 이란 같으면 그걸 이제 45%라는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게 다른데 산 같은 경우에도 수능 위주 전형을 넓히고 나머지 이제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든지 학생부 종합 전형 균형을 이제 확보한다는 건데 둘 차이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가령 그 의제 1번을 감안해 가지고 의제 4번을 해석한다고 하면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45% 미만으로까지 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인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45% 의제 1번에서 45%를 확장해서 제한을 한 거고요. 2번에서는 의제 4에서는 현재 수준보다 높여야 된다 이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했다고 보여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약간 뭐 좀 도움을 드린다면 현재 너무 이제 앞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보다 좀 많이 낮은 데는 좀 올려달라는 것이고 그러나 너무 높게 있는 것은 또 그런 대로 진행이 돼서 전반적으로 올려달라는 그런 방향성으로 의제 4번은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1번 의제는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해석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굳이 이제 토론 과정에서 나온 거를 전해드리면 1번은 수능 확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오히려 4번은 수능 확대에도 있지만 그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내신 전형의 균형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게 균형이
어떻게 물리적인 균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절반 절반? 그 균형에 대해서는 적절한 균형에 대해서는 시민토론 참여단의 수기 과정에서 조사와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적절성에 대해서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거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그거는 정확하게 저는 내부적인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단 진행하는 방식이 개별적인 시나리오를 35명이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룹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룹핑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 적절한 퍼센테이지가 논의가 됐겠죠. 거기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예. 예, 첫째는 통합하는 과정을 했고요. 결국은 통합이 안 돼서 이렇게 분리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게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냐면 이게 얘기가 통합됐다가 또 나눠지기도 하고 그룹이 그리고 다시 또 통합되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안건이 어떤 의제가 어느 정도의 사람으로 어느 정도 숫자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제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밝힐 수 없고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백서를 통해서 밝혀질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결론을 도출하실지에 대해서는 방법을 안 정하셨다고 네.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근데 지금 앞에 질문이 나왔던 것처럼 보면은 1, 3, 4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추려서 보자면은 1안과 4안은 조금 비슷한 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400명에게 1, 2, 3, 4번 중에 하나를 택하는 방식으로 물어볼 경우에는 비슷한 의견들이 1번과 3번, 4번으로 갈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수능 절대평가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숫자만 놓고 보자면은 비슷한 1번, 3번, 4번 의견이 이렇게 세 가지로 갈리면서 절대평가 쪽이 선택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한 분들이 35분인데요. 35분이면 여러분들이 교육 관련 기자들이시니까 아마 다 알만한 그런 분들, 우리 사회에서 교육 관련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분들은 다 오셨고 그분들도 뭐 찬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 각자. 그래서 그분들을 다 모셔서 그분들의 이제 의견을 낸 것이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뭐 조정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었던 거죠. 아까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만들 때 그 비율을 다 맞췄어요.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 드러난 내용인데 그것을 가지고 뭐 절대평가, 상대평가 비율을 맞춰서 이런 것에 개입할 수는 없고 그건 저희 권한 밖의 일이고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를 선택하면 그것이 되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는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도 있고 뭐 부가적인 질문들도 있고
그 가운데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써서 그렇게 분석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단순한 결과로 해석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선택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참여해 주신 분들은 조사에 응하고 저희는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것을 저희가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조사에서 우선순위가 나오면 당연히 존중되겠죠.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오차 범위 내에 있다든가 이런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논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두 분이 질문하신 거가 저의 수기분과에서 가장 핵심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디자인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플랜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나리오가 몇 개가 나올지 그리고 시나리오가 어떤 분포로 나올지에 대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엊그저께 그 시나리오 결과를 받아놓고 가장 공정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뽑아내야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시나리오 4개를 단순 다수결제 이거는 또 공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나리오의 성격, 그 다음에 시나리오의 숫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가장 국민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시나리오를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좀 더 설계를 해서 근일 내로 결정할 생각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지기에 현행과 가장 비슷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이유가 대학 자율이라고 했다는 점인데 나중에 시민 참여단이 이를테면 대학 자율로 했을 때 현재 대학들이 수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걸 시민 참여단이 충분히 숙지할 기회가 주어지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정시를 확대한다고 해서 현행보다 확대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현행이라는 게 2021학년도 기준인 건지 2020학년도 기준인 건지 그렇다면 각각의 대학들마다 어느 대학이 10%면 반드시 10%보다는 정시를 늘려야 된다는 건지 그 구체적인 방안이 안 써져 있어서 그것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의제 1 마지막에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에서 왜 의제 1에만 교육부의 영향력 행사 배제가 써져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정말 해석에 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 영향력 배제 그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나리오를 만드신 분들이 이제 여러 토론회에서 직접 설명 그 취지와 의도를 설명을 하실 거예요. 왜 교육부가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들도 수시 대학들은 수시를 선호하니까 그러면 그 수시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죠.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아까 2022학년도부터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의제 4에 대해서. 의제 4에서 현행보다라고 확대라고 하셨는데 2020 현행은 2019학년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 들어온 학생들이죠. 각각 대학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보다 1%라도 늘려야 한다라는 게 의제 4인가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방향성이라고 저희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현행 평균보다 많이 높은 그런 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까지 굳이 강제적으로 올려라 이런 취지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균형이 좀 맞지 않다고 스스로 이 시나리오를 만드신 분들이 판단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각 시나리오 팀들한테 그걸 6월 30일까지 제출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질문하신 세부적 상황에 대해서는 6월 30일 이후에 저희들이 수기 자료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자 선생님들이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지금 많이 추가된. 수시 확대를 요구하는 의제는 없는데 요 4개 이외에 어떤 의제들이 좀 있었고 그 중에서 빠진 거는 또 어떤 건지 대략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의제가 대단히 많이 나왔는데 그분 수기분과에서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수시 확대 의견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대학 지금의 추세를 보면 수시 확대 추세입니다. 그런 걸 반영해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의제는 나온 게 없나요? 다양한 그러니까 탈락된 의제가 다양한 의제가 있었죠. 첫째 다양한 의제가 있었는데 그 다양한 35명이 낸 것을 그룹핑하는 과정에서 절대 어떤 한 분이 내는 시나리오에도 강제 탈락시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과정에서 네 그룹으로 수렴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